최근 일본이 두 자릿수 보복 준비라며 우리나라에 경제 도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길들이기식의 보복 조치가 과연 현재 상황에서도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보상 명령 때마다 보여온 태도로 이미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수출 규제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일본 불매 운동 및 국내 기업들의 홀로서기 움직임 등으로 역으로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은 관광업 이외에도 일본 브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등 역으로 타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이동정지와 같은 비자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발발 후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고 관세 인상, 금융제재 등의 카드도 언급되고 있으나 일본 은행이 보유한 한국 자산 현황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효과에 대해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연립대 교수는 한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뭘 생각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최근 홍콩과 중국의 충돌로 인한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서 발을 빼게 되면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국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에 대해 외교 소식통 등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도쿄신문은 4일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는 것에 관해서 애초 수출 관리 강화는 일본 한국 사이에 대립하던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측이 대항 조치로 발표한 것이라며 역사 문제에 경제를 휘감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한국 사이에서는 대립의 충격으로 방역협력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사업 관계자나 연구자들의 상호 방문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비정상 상태를 오래 끌어서 좋을 리가 없다며 문제가 없어졌다고 판단한다면 부분적이라도 해제를 진행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으면 좋겠다고 일본 정부에 제언했습니다.